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자유북한 방송. 오늘도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자 출신 기자로서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탈북자 출신 기자들이. 네. 우리 정 기자님은 그러면 월간조선에서 무슨 이렇게 북한 전문 분야 이렇게 딱 밝혀져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야라고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더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입수되면 또 북한이고 뭐 아니면 뭐 정치 경제 사회와 상관없이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출신 기자들은 특히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북한 내부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국정원에서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네. 북한에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거겠죠? 뭐 탈북자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윤리로서 이제 그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이거 내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면 돈 주나요? 월간조선에서? 이제 그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가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자료에 중요한 자료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치를 따져서 그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죠. 우리 탈북자분들에게 이런 걸 탈북자분들이 많이 듣고 있잖아요. 호소하고 싶어요. 그 자료 중요한 자료 있으면 우리 정 기자님한테 좀 가져다 주라. 꼭 가져다 주라. 자료가 있으면 제가 사비를 터더라도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실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해인가 우리 방송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외부 사정 때문에 내부 사정 때문에 못했던 적인데 북한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김일성에 관련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하다가 왜 끊느냐. 그래서 정말 충격받고 이거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또 있어요. 진짜요? 북한에서 보이지도는 직접 전화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거 뭐 좀 해보지 않겠냐. 근데 보이지도요? 청진시의 보이지도이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근데 그때 뭐 자료도 제공하고 근데 그때도 물어봤던 게 이제 돈.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돈 없어 했던 적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서 북한 내부 자료 같은 게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월간지나 주간지를 통해서 알려주면 정말 그 이상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꽁꽁 감추려고 하는 소식들 그런 것들을 제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북한에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제대로 알고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세계로 그리고 또 인권에 보장되는 나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 기자가 썼던 월간조선 2019년도 2월호 승양이는 어떻게 하든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 내부 개양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소개를 했는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서제목에 북한 정권 미국의 분노로 내부 결속력 강화. 미국에 대한 분노로 주민들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만 풀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으며 감히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채권 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에 질겁한 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전진을 갈아먹어 보려고 비열하게 우리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강도 높은
대조선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에 대한 발악적인 압박과 제재 노름에 요를 올리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를 다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북한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이제 그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미국 놈들 때문이다. 김정일,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예.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미국 때문에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내부 결속으로 그걸 이겨나간다. 조금만 버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 거죠. 이제 여기 또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북한에서 강연자, 최근에 저희들도 강연자를 이제 보고 분석하다 보면 김정은이가 드디어 미국의 제재가 길어진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챘구나. 그렇죠. 이번에 뭐 소위 2차 회담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긴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달 강연자료만 해도 우리 자력갱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가 좀 장기전으로 가는 걸 눈치챘구나 하는 생각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에 옛날 때 듣던 이야기 또 나와요. 우리는 족들의 제재를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족들의 제재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자력 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자력 자강, 자력 갱생, 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미국이 국제사회가 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처연하게 저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뭐 제재 한두 번 받아왔냐. 그렇죠. 공화국의 창건 때부터 우리는 제재를 당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대북 제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좀 더 강경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경한 대북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시면 2017년도에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강한 압박으로 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나왔습니다. 대화장으로. 대화장으로 끌려 나왔죠. 근데 끌려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정말 좀만 잘 활용을 하면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 또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훨씬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미국이 지금도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북 제재를 계속 합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런 거에 좀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한미가 좀 이렇게 잘 의견을 모아서 발맞춰서 나가면 북한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저는 그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받아오면서 본인들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력갱생. 자력갱생 맞죠.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내부 안에서 그 주민들,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자력갱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좀 더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가 좀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만 1년만 역사를 1년만 뒤돌아봐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향해서 정말 너희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 정말 강경한 대북 제재를 만들어놨죠. 일본은 또 그게 자체적으로 독자 제재법이 있어요. 미국도 독자 제재법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의 역을 피해 나가잖아요. 네. 뭐 다 말씀하셨지만 아따 한국의 좌파 정권이 좋지. 아따 이거 친북 성향이 강하구나.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아주 그냥 쫌하게 뚫고 나가요. 이게 그 미끼를 우리 문재인 아저씨가 덜컥 물었잖아요. 그냥 덜컥 묻고 또 그 김정은이가 말도 안 되는 한반도에 비핵화 소리 하는데 덜컥 가서 트럼프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려고 한대요. 아이고 그냥 이런 엉뚱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잠깐 드리자면 네. 그 시작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운전자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가교 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이 했죠. 아니 했죠. 그래서 말 전달 뭐. 말 전달 와전해서 했죠. 와전해서. 네.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좀 정확히 밝힙시다. 네.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받았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핵 폐기 이렇게 네. 하라 할 때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대요. 이거 엄청난 그렇죠. 그거는 사실. 네, 사실 왜곡인. 네, 엄청난 왜곡이죠. 근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를 놓고 봐서는 아예 대화의 장에서 한국은 없습니다. 없죠. 네. 예.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다.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에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미국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계속 한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강인 자료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상이죠. 미제와의 결전은 반제 군사 전선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무슨 결전을 하나? 이쌍놈 새끼들. 경제전선, 문화전선도 미제와의 결전장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서 허리띠를 절라매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미제의 제재 사슬을 자강력의 철퇴로 만리마의 발굽으로 산산이 짓뭉개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탈북자들도 뭐 보고 뭐 취재 과정에서 네. 탈북자들 반응도 이제 마지막에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 반응부터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아유 이거 새끼네 그냥 옛날부터 하던 소리 그대로 하는데 그렇죠? 네. 특이한 말이 하나 들어갔네. 조금 변조시킨 거 자강력. 그리고 말리마. 원래 김정은의 하레비가 이제 무슨 그 천리마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세상에 없는 천리마 정신의 기세로 이제 김정은의 무슨 말리마. 이건 할아버지 저놈을 부시는 건가? 그 할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거. 그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제놈들과의 결전은 뭐 군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전선, 경제전선, 각양한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데 마음을 더 긴장하게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력갱생의 자강력으로 맞받아 나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편한 건 하나도 없구나. 근데 김정은이가 하도 오리고 이거 좀 설다 보니까 천리마도 우리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리마 같은 걸 만들어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 북에 있다면 작작 떠들어라. 우리 진짜 그러지 않아도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자력갱생 스스로 자력갱생하면서 살았는데 또 무슨 자력갱생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탈북하신 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대표님이랑 예전부터 얘기했잖냐. 예전부터 했던 거 지금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이제 북한의 정권에 대한 아까도 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자체가 없답니다 이제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보내봤자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내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든데 솔직히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강연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믿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믿었습니다 진짜로. 네. 뭐 물론 지금도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달라지고 변한 것을 북한 정권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시도당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자력갱생을 하면 저는 이게 자력갱생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 네. 하나는 뭐 경제건설의 자력갱생이에요. 국가적인 기관 네네. 기업소들의. 근데 공장들이 뭐 자력갱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제가 있어야죠. 자재가 있어야 하고 자재가 있으면 전기가 있어야 하고 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못하고 이런 이상한 구조인데 네. 이런 건 일단 뭐 하락그래도 못한다니까 그만둡시다. 백성들의 자력갱생은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장마당은 계속 활성화될 것 같나요? 아니면 뭐 과거처럼 다시 또 이제 뭐 규제가 또 좀 강화되고 어떻게 전망하나요? 저는 뭐 감히 전망을 해보자면 시장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에 북한 정권이 지금의 시장을 봉쇄하거나 폐쇄시켜놓으면 정말 그때는 북한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배급이 끊기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했던 거죠. 물론 그때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닙니다만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러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이라는 게 주말 시장 뭐 이렇게 물불교환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화폐가 거래되고 시장 안에서 그 중국 돈이죠. 위안화가 거래되고 또 특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달러가 이제는 거의 막 대놓고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달러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2009년도에 화폐 개혁 때문에 이제 위안화가 달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북한 그 시장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이 없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는 더 키우면 키웠지. 뭐 예전보다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북한 정권이 이제 그 시장도 지워주고 이제 시에서 시장을 지워주고 뭐 자리세를 받긴 하지만 시장을 지워주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저는 더 발전시키면 시켰지 막지는 못한다. 북한 시장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근에 북한의 이제 시장들을 동영상이나 물건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종종 있어요. 네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시장에 마네킹이 있더라고요. 마네킹에 이제 우리 한국처럼 똑같아요, 그냥. 네. 마네킹에 고가의 옷들이 걸려 있는데 그 지금처럼 겨울에 이제 여자들이 없는 털옷 같은 네네네. 거, 뭐 섬동복 말고 털옷 같은 게 10만, 20만 원씩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한쪽에서는 정말 배추 시래기 같은 거 팔고 속탄가루 주워다가 이제 돌덩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탄이라고 팔고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 이제 떼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옷 매장이나 그리고 이제 공산품 뭐 한국 화장품, 중국 화장품, 프랑스 화장품 쫙 들어 진열돼 있고 놀랐어요. 아 이거 무슨 이 볼펜도 있잖아요. 설이 나는 볼펜, 우리 번역되는 볼펜 비슷한 거 있고, 무슨 우리 그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애들이 퐁퐁 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음악에 맞춰서. 그게 지금 게임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김정은이가 자력갱생 강조하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정말 자력갱생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보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북한 주민들이 이제 뭐 시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정보를 통해서도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막 배고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오직 먹어야 된다.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내 밥을 먹고 내 배가 차면 좀 쉬어야 되겠구나. 안 자주시면 좀 눕고 싶고 누우면 좀 자고 싶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 인간의 본성 안에서 저는 북한 시장에 계속해서 발전을 함으로써 이제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좀 더 이제 나아지게 되면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북한 정권에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면 왜 탄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조금씩 발전시키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통일이 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통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예. 뭐 사상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 물질적으로 네.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됐고 북한 당국이 이걸 처벌도 못해요. 뭐 이제 옛날에 라디오도 뭐 잡아 총살하고 죽였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있으니까 드라마 봐도 어쩌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뭐 과거에 뭐 제스민 혁명이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쉽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한 청년이 그 야채 장사를 하는데 경찰이 리어커를 뒤집어 버렸어요. 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경찰하고 맞서고 경찰이 청년을 때리고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확산되고 하니까 소위 그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북한 주민들도 내 것을 만약 다치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하고도 막 안전원하고 싸우고 요즘 뭐 보안원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겠고 거기에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그러면 의식적인 투쟁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예. 북한 주민들이 뭐 나라에서 쌀 받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고 대북 제재는 사실은 김정은의 호화 사치품에 겨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핵 부품을 네. 개발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제재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최순실 뉴스 보니까 무슨 남수선 화장품도 갖다가 간부도 선물 주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북 제재. 대북 제재요. 네. 빈 공간이라든가 김정은을 노리고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빠져나가는 김정은 뭐 과거에는 그나마도 없었으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좀 발전했다고 보나요? 아니면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나요? 강도가. 강도가 저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도 그렇고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 들어갑니다. 네. 물론 다른 항로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가장 95% 북한에 들어가는 뭐 그렇지. 수입품이나 수출품이나 유럽으로 연결됐으니까. 모든 게 중국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에 가세하니까 함께 이제 그 국경을 봉쇄를 하고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뻑하면 중국 갑니다. 뭐 이번에 네 번째로 갔어요. 네, 보셔서 알겠지만 1월 8일 자기 생일에 중국을 갔습니다. 물론 뭐 미국 정상회담 때문이라고는 추측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먼저 그 시진핑한테 먼저 가서 숙였고 일단은 그리고 시진핑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존에처럼 뭐 혈맹 관계 막 김일성 막이나 못했던 그때처럼 혈맹 관계는 아니더라도 공생 관계. 종속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을 견제해서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을 안 하게 되면 말짱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북 제재 하는 동안에도 중국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예전에 기사를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이제 그 북한이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이제 이렇게 그 사이에 두고 이제 마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교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관이죠. 그 세관으로 모든 물품이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잡은 해산물들이 중국으로 나가고 중국에 있는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이게 대북 제재가 됩니까? 그리고 특히 미사일 만드는 주요 부품. 그 주요 부품들도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뭐 그것만 들어갔겠습니까? 솔직히 김정은의 호화사치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중국에서만 그 대북 제재를 동참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대북 제재는 솔직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중국이 김정은을 향해서 야 위험해 너희 하고 한때는 정말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풀어냈다고 봐야 되네요.
4번씩이나 가면서. 김정은이가 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시진핑이 먼저 제안을 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예전에도 이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중국에 러브콜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그걸 막고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초청을 갔다라고 이제 뭐 나오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을 열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좀 더 두터워진 거 발전될 수 있다. 두터워진 그 저짐이 보인다. 네.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과 있던 무역 분쟁, 미국은 사실 중국을 압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렇죠. 중국이 정말 국제사회에 대국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가 하도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헷갈리는 때가 많은데 내일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끝내 굴복시켜 주기를 바라겠고 그런 것들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3호에 또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기대하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하리라고 봅니다.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